그래서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뭐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금리가 실금리가 이제 10% 초과 상품이 출시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대출이 아니라 예금 금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아서 결국 그 부동산에서 나온 돈으로, 현금으로 은행에 맡겨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했죠. 그리고 그걸로, 그 돈으로 노후 준비를 하면서 월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특히나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돈 벌러 갔던 그런 지금 현재 기성세대분들,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가 되면서 은퇴를 하면서 아파트를 팔아서 그 현금을 예금을 하면서 남은 돈으로 월세를 살거나 지방으로 이사가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제 금리가, 예금 금리가 이제 10% 초과하는 상품이 출시를 한다면 이게 이제 실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10%의 투자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금리라는 거는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내 돈이 1년 뒤에 10%가 무조건 불어난다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이제 투자가 뭔지가 이제 정확히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요. 그러면 1억이 있는데 1억이 있는 사람이 1년 뒤에 1억 1000을 받는 보장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1년 뒤에 1억 1000이 되면 여기서 또 1억 210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1억을 갖고 있으면 올해 1억을 갖고 있잖아요. 내 돈은 1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정확히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1억을 갖고 있으면 옛날 같은 경우 저금리였을 때는 내가 이걸 투자를 안 하면 이 1억은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억이 가만히 있다는 건 물가는 오르는데 1억은 가만히 있어요. 불안하죠. 근데 앞으로 바뀌는 게 뭐예요? 1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내 돈은 1억이 아니야. 1억 1000이야. 왜? 10% 상품이 출시하면 은행에 맡기면 실제로 1억 1000이 되니까요. 현금 자산이 1년에 10%씩 늘어난다는 보장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그것도 은행에서. 사기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원금 보장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파트 시장이 왜 붕괴되는지를 제가 그 전에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를 1년간 보유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내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제 보유를 한다고 가정을 해요. 지금부터 내년까지 1년은 보유해요. 1억을 들고 있으면 1억 1000이 된다고 했죠. 10억을 들고 있으면 11억이 되는 거예요. 100억을 들고 있으면 110억이 되는 거예요. 현금 가치가. 은행하고만 거래를 해도. 근데 아파트를 보유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10억 원의 아파트가 1년에 10%가 하락해서 9억 원이 된다고 가정을 해요. 아파트는 계속 내린다고 했잖아요. 10억짜리가 9억이 되면 실제로는 10%를 하락했다고 볼 수 없어요. 보통 10억짜리가 9억이 되면 10%가 하락해서 10% 손해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는 안 통해요. 그게 10억 원의 현금을 은행에 맡겼으면 11억이 됐는데 하필 이 10억 원을 아파트를 들고 있어서 9억 원이 됐으니까 실제로 손해본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예요. 1년에 10%만 떨어져도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예요. 10억을 은행에 맡겼으면 플러스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식처럼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보장을 해주는 확정금리예요. 원금 보장을 해준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더하고 계산을 해야 돼요. 더하고. 투자랑 예금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세요.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지 않고 유지만 해도 1년당 마이너스 11%를 손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 플러스 10%가 되는데 은행에 안 맡기고 부동산을 들고 있으면 안 떨어져도 손실이고 떨어지면 그냥 폭락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래도 주식이 메리트가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주식들이 평균적으로 70% 이상 하락했어요. 70%, 많게는 뭐 85% 막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근데 이게 중소기업이 아니라 괜찮은 대기업인데 막 70% 하락하고 이런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서
10%의 돈을 받는 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왜냐면 70% 80% 하락이니까. 예를 들어서 80% 하락이다. 10만원짜리가 2만원 됐어요. 80% 하락해서. 10만원짜리가 2만원 됐고 80% 하락했어요. 그러면 2만원짜리가 다시 10만원 가면 몇 퍼센트죠? 대략 400%죠. 5배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80%가 떨어지는데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다시 가면 400%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400%. 이게 무슨 얘기냐? 은행에는 연 단위로 봤을 때는 1년에 10%지만 지금 특정 상품의 주식에 투자해서 400%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금이 이자가 10%여도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 적은 거예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100%, 200%, 300%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널렸어요, 지금. 내년에 잘만 고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은행의 예금은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높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금리로 인해서 아파트가 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아파트가 저렴했을 땐 그래요. 아까 제가 이제 뭐 10만원짜리가 2만원까지 떨어졌다고 했죠. 이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물건이 비싸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고요. 물건이 싸면 물건을 들고 있는 게 이득이에요. 싼 물건은 이득이라는 거예요. 금리와 상관없이. 제가 금리가 10%가 돼도 주식이 2만원이 돼버리면은 80%가 하락하면 이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은행의 10% 상품보다 주식의 2만원짜리 상품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인 거예요. 물건이 싸니까. 금리가 비싸도 물건이 월등히 싸요. 차익으로 낼 수 있는 높이가 높아요. 2만원짜리를 3만원에 팔아도 50%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2만원짜리를 4만원에 팔면 100%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를 10%를 줘도 주식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주식이 싸면.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땅바닥을 제대로 찍고 지하실 뚫고 내려가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 10억, 7억 뭐 이런 식으로 뭐 3억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 시세가 비쌀 때, 중간값, 쌀 때 10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3억대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3억 5천, 3억 8천, 3억 2천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10억짜리였을 때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뭐예요? 현금으로 바꿔서 은행에 10% 이자를 받는 게 이득이죠. 이게 이득이에요. 아파트가 비쌀 때는 은행에 고금리를 받는 게 이득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싸지면 싸질수록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이득이에요. 10억짜리가 3억이 되고 2억이 되고 막 이래요. 그럼 뭐가 이득이죠? 은행의 상품보다 아파트를 들고 있는 게 이득이에요. 왜? 3억짜리가 4억 되는 거 쉽거든요. 2억짜리가 3억 되는 거 쉬워요. 그러니까 3억짜리가 4억이 되면 30% 이득이잖아요. 은행의 10%의 이자보다 물건으로 이득 보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싸지면 싸질수록.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10억짜리가 7억이에요. 비싸요. 비싸니까 아파트를 보유한 것보다 현금으로 바꿔서 은행에 넣는 게 이득이에요. 왜? 7억으로 바꾸면 10%를 보장받으니까 1년마다 10%씩 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10억에 뭐 고점에 아파트를 샀어요. 누군가가 진짜. 근데 7억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3억 손실 보고 7억에 팔아요. 왜? 은행 상품으로 본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10억에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폭락해서 7억이 됐어요. 근데 내가 그냥 과감없이 7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 7억으로 은행에 10% 상품에 가입을 해서 은행에 4년 동안 맡기면 10%를 4년 동안 받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7억이 10억이 돼버려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제가 이 금리 10%라는 얘기를 참 많이 비유를 하면서 사람들이 부동산 팔아서 예금에 넣어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 10억 원에서 현재 7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 여기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3분의 1까지 거의. 3억, 뭐 3억 9천이나 3억 8천이나 뭐, 여기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거든요. 현재 2번 자리예요. 근데 현재 주식이 80%막 이런 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7억에 팔아도 엄청 잘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억에 팔아도 잘 파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뭐 댓글에 이제 뭐 부동산을 좀 뒤늦게 올리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올 초에 정리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올 초에 정리하시거나 뭐 늦어도 여름쯤에 정리하신 분들, 제가 또 봄부터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봄, 여름쯤에 매매하신 분들 꽤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니까 이제 현실을 보시고 이제 뒤늦게 매매를 이제 추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시세를 낮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세를 그냥 낮추면 안 돼요. 그냥 폭락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팔려요. 실제 가치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보다 몇 천만 원 싸게 해가지고는 안 팔려요. 왜냐하면 다른 그런 동네에도 금매는 많아요. 그거보다 더 싸야지 사요. 일단 예를 들어서 한 1억 이상은 싸게 내놔야 돼요. 시세보다. 이 금리를 지금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부동산이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현금을 들고 있으면 매년 10%라는 보장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누가 그런 부동산을 들고 있겠어요? 오르지도 않아도 손실이고. 부동산이 5억짜리가 5억이 가만히 있어도 손실인 거예요. 은행에서는 10% 이자를 주니까. 5억짜리는 무조건 5억 5천이 돼야 돼요. 은행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현금의 가치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금 가치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물가는 지금 폭락할 예정이에요. 아마 내년쯤 보시면 경기 침체 들어가면 물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몰락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역발상으로 이제 고금리 시대가 오고 부동산 시대는 무조건 뭉개되니까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었어 봐요. 지금 뭐 주식으로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뭐 300% 수익 볼 수 있습니다. 200%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내 돈의 실가치는 두세 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1억 들고 있으면 1억이 아니에요. 2억이고 3억이에요. 투자를 잘하면 4억도 만들 수 있어요. 5억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눈앞에 보이는 현금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고 있는데 현금만 오로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금리는 더 쳐준대요. 실제 가치는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 숨만 쉬어도 은행에서 10%를 늘 보장해줘요. 늘. 1억이 1억이 아니고 1억이 1억 천이고 1억이 1억 2천이고. 부동산을 들고 있으면 계속 내려가요. 그나마 이거를 아파트를 그나마 저가라도 팔아서, 주식이 지금 70% 80% 세일이니까 부동산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10억짜리가 지금 3억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10억짜리가 3억에 거래되고 있고 2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부동산을 뭐 10억짜리를 6억에 팔아서 이 3억짜리를 두 개 살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물건이라는 게 가치는 똑같아요. 다만 형태나 떨어지는 시기나 이런 게 다른 것 뿐이지, 부동산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정말 기나긴 시간 동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1주택자들인데,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제가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뭐 집을 과감없이 그냥 던지시고 월세로 전환하신 분들 꽤 되시고요. 제가 얘기해가지고 서울에 집 팔고 여기 세종에 전세로 이사 오신 분도 있어요. 제가 트렌드가 앞으로는 월세, 전세가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월세도 현금 가치가 오른 만큼 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가 이제 귀해지니까 전월세도 싸진다는 거죠. 비싸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